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닐하우스에 사는 여자 도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방송 중에 234번에 해당하는 인도에서 수행하고 온 경락을 보는 여자 도인, 그 후속편입니다.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좀 연결이 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생소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죠. 인도에서 수행하고 온 여자 도인. 남편과 이혼하고 사업하고 살다가 그 남편은 스님이 되었고 출가하기 위해서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했고, 그리고 그녀도 모든 걸 정리하고 인도로 수행하러 갔다 온 여자. 그래서 심한이 열려서 경락을 보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같은 도량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제가 먼저 떠났고, 그리고 그 후에 그녀도 떠났습니다. 예, 본인의 이상과는 맞지 않는다. 이 삶이 사찰에서 사는 삶이. 그래서 자유로운 수행자로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도량을 떠났습니다.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떠난다고 전화가 와서 "어디로 가? 갈 데도 없잖아." 그랬더니 그녀는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어서 방 한 칸 얻을 돈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안쓰럽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우 제가 갈 곳이 왜 없겠어요. 오라는 데 많아요. 친정도 한번 가야 되고 뭐 언니 동생네 집도 들리고 친구들 집에도 들리고 그렇게 몇 달을 한번 여행 삼아 그냥 머리도 식힐 겸 좀 만행 삼아 다니려고 합니다." 하더라고요. 뭐 어디 가나 그런 여자는 환영이죠. 신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가나 이제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일 주일 뭐 보름 머물고 또 딴 데로 가고 그렇게 몇 달을 돌아다녔나 봅니다. 그러다가 9월 달, 그해 9월 달 가을이 됐을 때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살님, 저 제 집을 마련했어요." "호호호. 응? 무슨 돈으로?" 그 말부터 저는 먼저 나오더라고요. 원룸 한 칸도 전세로는 얻을 형편이 안 되는 그녀였거든요. 그러니 제 목소리 톤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호호호. 아는 분의 소개로 비닐하우스 집을 전세로 얻었어요." 크크크. 아휴, 솔직히 뭐 비닐하우스 집 전세 해 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묻지도 않았어요. 얼마냐고. 차마 못 묻겠더라고요. 뭐 한 1-2천? 뭐 그거밖에 더 되겠어요? 비닐하우스 전세가. 방이 3 칸씩이나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장판 새로 깔고 도배까지 새로 하니 완전 아파트 40평쯤은 되어 보이네요. 호호호. 아이고야 웬일이라니. 저는 조금 안쓰러운 마음에 "아이고 차라리 다른 사찰에 취업하지 그랬어. 그럼 숙식 제공되고 돈도 벌고 할 텐데." 아휴, 이젠 더 이상 절에서 안 살랍니다. 제 이상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느껴서 박차고 나왔는데 왜 또 절로 들어갑니까? 그러잖아도 외국인 템플 담당자로 오라고 청이 들어왔지만 거절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인을 상대로 하는 템플 지도자보다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담당하는 템플 그런 지도자들은 훨씬 보수가 셉니다. 할 만하거든요. 템플 담당자 외국인. 그런데도 그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뭐 돈도 싫은 거예요. 자기의 이상과 맞지 않은 겁니다. 그 사찰의 생활이 자신의 이상과는 맞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절에 살고 싶어서 들어와 봤는데 어쩌면 인도에서의 그 자유로운 수행자 생활하고도 맞지 않았을 테고, 인도에 수행하러 오는 사람들은 보통 근기들이 아니잖아요. 최상 근기의 사람들을 만났었겠죠. 진짜 수행자들을. 그러다가 국내에 와서 이런저런 수행자 그리고 뭐 신도들 직원들을 생활해 보니까 뭐 자신의 급수에는
예, 성에 차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사실 사바세계나 사바세계는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50보 100보입니다. 그렇게까지 뭐 아주 수승한 그런 영적 단체가 사실 많지는 않죠. 일반 신도들을 상대로 하는 사찰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뭐 뭐라고 말씀드린 그렇지 아무튼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런 실망감 때문에 '다시는 사찰에 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떠났는데 내가 왜 또 들어갑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생계는 꾸려가려고? 저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설마 굶기야 하겠습니까? 오라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고 아님 집에서 일을 해야지요. 뭐 하면 길에서 자판이라도 벌리지요 뭐. 호호호. 저도 같이 호호호 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긴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이는 됐기 때문에 구태여 긴 설명을 들어야 할 것도 제가 그렇다고 그녀의 삶에 조언을 할 것도 없었죠.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고 축복해 주면 될 일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확고한 가치관을 가졌으며 타고난 근기가 대단한 여자이고 또 영적인 능력도 갖고 있는데 뭐 제가 무엇을 그녀에게 권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 혼자 인도에 가서 몇 년 동안 수행하고 온다는 거 전문 수행자 스님도 아니고 제가 신도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대단한 근기를 가진 여자에게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선택한 그녀가 사실 내심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뭐 인도 유학파니 매우 영적인 사람이고 실력도 있고 뭐 그래서 또 그 당시도 외국인 상대로 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했던 사람입니다. 절에 들어오기 전에 그 자격증도 땄더라고요. 그러니 실력이 있죠. 한국어 교사, 외국인 상대로 하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이제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달라고. 그럼 뭐 하루 뭐 얼마 일당 받고 이렇게 한대요. 시간당 얼마 받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당이라니까 좀 그렇고 수업하는 시간당 얼마씩 받고 이렇게 수업도 이제 한국어도 가르치고 했던 여자입니다. 뭐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음. 참 제가 사찰 순례를 하면서 만난 귀한 도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고서 제가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 한번 그녀를 찾아가려고 전화를 하고 간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돌아왔어요. 눈이 너무나 많이 내려서 그해 겨울에 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못 가겠다고 그래서 위험하겠더라. 큰 사고 나면 또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왔죠. 아쉽게도. 예, 그러고서는 이제 사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도 안 했고 그녀도 안 하고. 저는 또 뭐 이렇게 어떤 인연에 이렇게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녀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나저나 겨울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 나 사실 걱정되잖아요. 아우 뭘 걱정해요. 연료비 다 벌어 놨어요. 기름 같은 거 다 사다 놓고 했대요. "어떡해?" 그랬더니 가을에 왜 김장철 할 때 채소 가게 그 근처에 비닐하우스 근처에 그 무슨 아마 농산물 공판장이 있나 봅니다. 거기 가서 알바를 했다는 거예요. 채소 다듬어 주고 채소 이렇게 엮어 주고 단으로. 예, 농 원래가 농촌에서 좀 살았던 여자예요, 고향이. 그래서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절에 있을 때도 보면 이렇게 배추 같은 거 남고 쓰 뭐 그걸 왜 시래기라고 하죠. 그런 거 엮는 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거기서 가서 제가 일하고 돈 벌어 놨어요. 그걸로 올겨울 충분히 삽니다. 쌀도 잔뜩 사 놓고 연료도 잔뜩 사 놨습니다. 김장도 해 놨고요. 근데 뭐가 걱정해요. 쌀하고 김치 있지 연료 해 놨지. 굶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아 참 대단한 여자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인제 외롭지도 않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방이 뭐 3 칸인가 뭐 있다나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적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혼하고 또 혼자 사는 또 어떤 여자를 아는 여자가 있는데 같이 들어와서 살면 안 되냐고 하더래요. 방세도 줄이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외롭고 힘든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에 또 한 여자가 들어와 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한대요, 그 여자는. 그래서 같이 생활을 하니까 외롭지도 않고 낮에는 혼자 적적할 때는 그녀는 차 마시는 걸 좋아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명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마시면서 명상도 하고 읽고 싶은 책 읽고 돈 떨어지면 거기 공판장에 가서 알바하고 이제 그렇게 터 놓은 거예요 그쪽에. 사람들하고 알고 그래서 인제 필요할 때는 부르게끔 한 것이죠. 그러면 바쁠 때 가서 채소 가게 가서 팔아 주고. 아 그래서 진짜 머리를 한 군데로 질끈 동여매고 회색 법복 입고 공판장에 앉아 가지고 채소 다듬고 있을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참 정말 여자 도인이죠. 사실 완벽하게 애욕이나 무력을 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거기서 이제 초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돈에 대한 집착, 명예나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으로 교사로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어디에 매이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유롭게 자기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본인이 꿈꾸었던 세상하고는 너무 다르더라. 결혼도 했었고 또 남편은 1년 만에 이혼하고 스님이 된다고 이혼해 달라고 그래서 스님이 되었고 참 뭐 좀 다채로운 여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는 여잔데 이게 수승한 영혼들 그런 이제 고귀한 영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여자들은 이 사바 세계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자신의 이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행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인제 시장에 가서 채소 다듬어 주면서 그 시장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울고 웃으며 그들에게도 인제 작은 빛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서민들과. 아 그러니 뭐 작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돈도 어려운 사람과 나눌 줄 아는 그런 여자입니다. 또 고아 애 하나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 어려운 형편에도. 참 훌륭한 여자예요. 엄마 노릇을 해 주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나름대로의 그런 보살행의 삶, 보살의 삶을 살기로 원한 그녀니까 저는 축복해 줄 수밖에 없죠. 아 정말 참 오늘 또 이 방송을 하려고 보니까 그녀의 얼굴 모습이 떠올라서 저도 좀 지금 미소가 띄어집니다. 참 용기 있는 것이죠. 누구도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자가 비닐하우스에 산다. 아마 그 비닐하우스 주변에는 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꾸고 살겠죠. 농사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농사를 짓다 보면 그 채소에서 나오는 그 생명 에너지를 그대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작은지 큰지 다 알거든요. 그 싱싱한 에너지를 느끼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기운들을 다스리고 사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 가게 가서 일하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명 에너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오랜 시간이 되었고 뭐 거의 뭐 10 년이 다 된 이 전의 이야기입니다. 8-9년 됐나. 잘 살고 있겠죠.
뭐 사람 일은 모르죠. 언제 또 무슨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그 용기가 굉장히 저는 부러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 저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에게 있던 그런 탐욕, 세속에 대한 집착, 욕망 같은 게 저절로 그냥 사라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연이 중요하고. 감사합니다.